코스피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16포인트, 시초가가 1630포인트였던 점에 비하면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현재는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1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 1630을 터치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열흘 만에 매수로 방향을 틀었던 외국인이 매도로 한 점과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9포인트 오른 16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 3% 안팎으로 강하게 오르면서 국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는데요. 현재 상승폭은 개장 초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161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900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00억 원, 46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일째 오르면서 480원 초반대에서 현재 박스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8포인트 오르면서 4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9포인트 오른 482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 근처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4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83억 원 매도하고 있고 어제는 매수했던 기관이 오늘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37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13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21원 하락한 1,20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6원 하락한 1,208원에 출발했습니다. 중국이 유로 채권 매각서를 부인하고 미국 증시와 유로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또 국내 증시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주도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77만 원을 회복하면서 0.1%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7%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어제 이어서 0.9% 하락하면서 공모가 밑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장 초반에는 20만 원을 터치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도 2% 크게 오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부품 업체들과 LCD 관련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 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셀트리온도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오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LED 산업이 오늘 호조를 띠면서 7%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과 태웅도 5%,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주가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금융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유럽발 악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출렁했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보인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 크게 오르고 있고 외환은행이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9일이죠. 나로 2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성공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우주 항공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비추러시스가 1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P 시스템도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한양 ENG와 한양 디스텍도 7% 이상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급락했던 중국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이 호재를 띨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고 차이나 그레이트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 항공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주의 경우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0.4%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3% 급등하고 있고 모두투어와 세계투어가 5%, 8%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장 끝까지 살피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3% 압박해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하락에 대비해서 또 여행주, 항공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어제 이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또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네, 오늘장 이슈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반등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맛보면서요. 물론 즐겁기도 합니다만은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을 조금 분해를 해보시면요. 종합지수 1550선이라는 선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선을 아래로 깨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 자체가 대세가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디스카운트 요인 때 1550을 잠깐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1600선, 심리적인 안정선이 되겠습니다.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양상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점이 되는 어떤 그 종목들의 시세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융주들의 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라는 것은 지금 유로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요인을 다 포함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다 해소가 됐어요라는 신호가 금융주가 올라간다라는 신호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의 반등 자체가 제대로 나오고 있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찬물 더운 물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내재적인 움직임은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부터는 금융주의 흐름을 좀 하나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인 대체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와 함께하는 어떤 회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듯이 처음에는 뜨거워서 막 그러지만요. 들어가서 푹 담그고 있으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럴 만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깊은 바닥서부터 지금 우리 저와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가만히 있습니다.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꾸 쫓으려 하지 말고요. 내재된 가치가 있는 어떤 저점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내성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흐름도 어쩌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하실 때는 금융주가 기준이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주의 바닥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비숍님께서는 앞으로 금융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금융주 안에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금융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15,500원 정도 되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바닥 아닙니다. 그러나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그 최악의 어떤 악재들을 딛고 넘어가면서도 만들어 놓은 바닥이 바로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주봉상 이 정도의 저점은 대단히 탄탄한 저점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15,500원인데 맥시멈 15,000원까지 손절을 정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하나의 시장의 어떤 기준선이 되는 어떤 종목군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금융 요 종목을 좀 타겟으로 설정하셔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준이라는 것은 수익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바로메타로만 설정해 놓고 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융주 중에서도 우리 금융을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15,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15,000원 짧게 잡아보시고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관련된 내용들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닉네임 푸른 하늘님께서 HRS를 사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20% 있으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3,680원입니다. 향후의 전망,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HRS는 해령 실리콘이 이제 HRS가 된 건데요. 실리콘 업체고요.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공교롭게도 어저께 저희가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손절 가격은 3,5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00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장을 고려해서 4,500원이지 주봉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닥권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뒤에서 바람만 잘 불어주면요, 동사는 8,000원까지 가져가서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급등의 초기 모습이다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답습하고 상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오늘 정말 많이 문자 보내신 분의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14님, 신한을 문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비중은 70%시고요. 매수가를 7,520원 적어주셨습니다. 신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건설 업체고요. 아마 이제 7,520원이면 차트를 보면 굉장히 고가에 따라 붙으신 것 같습니다. 재료가요, 사우디 그룹하고 공동 이제 합병해서 경영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이 되지 아니한 루머입니다. 그리고요, 천안함권으로 인해서 이제 신한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되겠거든요. 건설 시세 좋지도 않고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막 안타깝고 막 초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동사의 어떤 기본 가치로 접근을 하다면 굉장히 바닥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하락 부분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시고 물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패턴 자체는 일단은 스탑을 시켰거든요. 하락을. 그러면 이 종목의 내재 가치가 종목을 더 빠지지 않도록 잡았다라고 위안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신 상황인데 이제 바닥에서 유수로 쫓을 때는요, 70% 비중을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고가에 따라 붙으시면 곤란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탈한 종목을 잡을 때는 언제나 세 등분 쪼각내서 들어가실 것을 앞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은요, 현재 동사가 하락을 멈췄다.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우디와 관련된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이야기가 한 번만 더 나오면 원하시는 대로 급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인내하시고 꼭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같은 거는 지금 하실 만큼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는 밑으로요, 6,000원 이하로 좀 빠진다면 비중을 좀 줄여두는 그런 종목만 정도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약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잡고 기다려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0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NCB 네트웍스를 사셨다고 합니다. 어제 상한가에 사셨다고요? 어떡합니까? 몰빵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예. 네, 이거 참 어제도 장도 좋지도 않았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상한가에 몰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요. 현재는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어제 장 때 양봉 나오고요. 오늘은 흐름상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흐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양봉, 조정, 또 양봉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동사의 패턴을 차트를 보시면 이 앞부분에 놓여 있는 2,100 몇십 원대가요, 이전 고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씩 머리를 만든 쌍봉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양봉, 조정, 양봉으로 올라가려면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윗부분에
금일 상승을 했을 때요. 일단 100% 비중이시기 때문에 끊어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한 2,2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장의 여건이 괜찮으니까 동사 패턴은 2,200원 부근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해 사시고 수익 구조로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갔을 때 끊어내주세요. 전량은 아니더라도 한 70%는 팔아서 약간 수익을 봐주시고요.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마치 뚫고 갈 것처럼 하다가 좀 아래로 흔드는 흐름이 나오면서 2,000원대에서 매수 기회를 줄 겁니다. 한 이틀 안에. 그럼 거기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팅을 하신다면 동사는 2분기에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이 되고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3,000원까지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행동하시면 조금 애를 먹으니까 오늘 끊어주세요. 윗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휴대전화 뒷번호 7482님, 대우조선해양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과 함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9,600원이시고요. 40%를 갖고 계십니다. 주가의 바닥을 확인한 듯 한 시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더 흘러내렸거든요. 오늘은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닥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톱의 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톱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바닥에서 이게 올라갔으면은요. 이렇게 N자형으로 가지는 않죠. 톱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으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들을 여기서 샀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중간에 받으실 때는 이 의뢰하신 분처럼 이런 가격에서 괜찮겠지 이렇게 잡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고요. 일단 저점을 확인을 했는데 조선주 전체가 돌아서는 흐름인데요. 시장 전반의 상승과 조선주의 상승은 그대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가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조선주는 이전 저점 16,000 몇백 원이 바닥이 아닐 겁니다.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험한 포지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올라오게 되면은요. 남보다는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저점을 잡든지 조선주는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같은 덩어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 바닥에 더 붙어 있는 놈으로 교체를 해버리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다렸었다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파워로직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275님, 매수하신 가격이 8,080원이시고요. 비중은 30%를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요. 8,080원이면 조금 일찍 사셨습니다. 근데 파워로직스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 가지 재무가 좋지 않았고요. 실적도 좀 그랬습니다.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보호회로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무한하고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사는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했던 것입니다. 근데 좋은 점은요. 전년도에 올해 1분기까지 그것이 다 개선이 확실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집이 되려면 이와 같은 파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파격이에요. 그 파격이 일어나고 지금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비중 30%가 되시는데 조금 적게 사셨으면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요. 너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렵고 자 희망을 좀 드리면 요 종목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은 시장이 뒷받침만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급등 출발을 하는 양상에서의 어떤 그 유의할 점 몇 개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8,000원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00원 저항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6,000원까지 직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계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좀 해주시고요. 8,000원대 사신 거는 본전 오면 팔아야겠네.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사실 때는 7,000원 전후에서 또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양상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횡보했던 종목은 올라갈 때 힘이 셉니다. 장만 좋으면 그러니까 쭉 밀고 나가셔서 나중에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저희 증시전략센터의 뜨람님께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S1과 삼성테크원, 코롱생명을 비숍님의 진단으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비숍님의 진단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텔레콤을 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780님께서 8,35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초보 올림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동사도요. 굉장히 미우시죠. 이 종목도요. 계속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맥도 없고요. 역발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요. 되게 좋았던 종목들이 얼마 전에 한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는 걸 확인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역발상하시면 이제 그동안 아주 지겹게 밉던 놈들이 또 좋아지는 것이 이제 시장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제일 지겹게 미운 종목의 뭐 대표 주자를 뽑으라면 LG텔레콤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8천 얼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바닥을 횡보하던 거는 파격을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는 이제 모멘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데 통신주란 흐름은 LG텔레콤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전에 오면은 끊어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만 막 올라갈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주셨다가 저점을 다시 확보를 해주시는데요. 7,500원 전후에 저점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면 끊고 내려오면 다시 잡는데 끝으로 조언 한마디 드리면 왜 하필이면 요거를 지금 사실까요? KT나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로 교체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시아나 항공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요. 신성홀딩스, STX, 페노션, 서울반도체도 진단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포인트 오른 16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팔자세로 돌아섰죠. 5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고 오늘은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1,300억 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8포인트 오른 482포인트, 480선을 회복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엔화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지난 4월 초 1,190원에서 지난 25일 1,417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19%나 상승해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 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 대출을 받은 국내 기업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4월 말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의 엔화 대출 잔액은 9천억 엔으로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매달 45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엔화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엔화 대출 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6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6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104로 조사돼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85를 기록한 뒤 지난 5월 107까지 올랐던 경기 실사 지수는 6개월 만에 약세를 보인 겁니다. 대기업의 업황 전망 BSI는 5월 115에서 112로, 중소기업은 103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조를 예상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값은 점점 떨어진 반면 전셋값은 계속 올라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4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 대비 전셋가격 비율은 54.8%로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아파트값이 1억 원일 때 전셋값은 5,480만 원이라는 뜻으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매매와 전셋값 차이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의 40%를 밑돌던 서울이 41.5%로 올라섰으며 수도권은 43.2%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한 달 넘게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달 이상 연체액은 3조 7,900억 원으로 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의 1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이상 연체액은 2003년 34조 원을 정점을 찍은 뒤에 2004년 17조 6,400억 원, 2006년 6조 6,600억 원, 2008년 4조 8천억 원 등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과 비교해도 한 달 이상 연체액은 0.8% 수준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카드 연체액이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카드 대란을 경험한 데 따른 학습 효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비타민 퀴즈는 단기간 내에 주가나 거래량 등의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초단타 매매 기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데이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갖고 가실 분들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966님, 6931님, 1114님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 2분입니다. 8488님, 7482님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을 저희가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분씩 금요일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첨자를 발표할 날이네요. 5301님, 5106님께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조금은 관망 심리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618포인트, 코스닥은 482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또 동향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